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합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광주 현안과 또 강기정 후보의 공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 본부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져주시죠. 네. 광주의 현안 또 정책 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양양자 예비후보 측이 특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광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게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역을 이끌어온 정치 리더들의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재다. 이런 걸 꼽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고 또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도 하시긴 하셨지만 강 후보께서는 12년 동안 광주 시민을 대표해온 국회의원이셨고 또 이번에 광주시장 예비 후보로 나설 정도로 광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거든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주시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혼자 끌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제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장 혼자 끌어가는 시민 나를 따라라 나의 지시를 받아라 하는 시정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또 여기에는 지역사회 여러 각계각층의 어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인데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할 건가 문제인데 그건 저는 지방 공동정부 이야기였고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광주시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상 뭐냐. 매년 연말 되면 예산을 따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 시장이 저에게 국회의원인 저에게 와서 의원님 상임위가 이러이러한 국토위니까 이 도로 예산 좀 따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예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유도 모르고 저는 그 예산을 따는 일이 제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매년 연초에 시장과 선출직과 시민과 앞서 말씀 정당 등등의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어떤 자리를 열어놓고 광주의 미래를 1년을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역할을 분담하겠다. 이런 점 때문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후보분들께도 드렸던 공통 질문이기도 한데 광주의 가장 현안을 꼽으라면 아마 도시철도 2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안전 문제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잘못됐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청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이 도시철도 2호선 예정대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리되지 못하고 매번 반복되고 있어서요. 네. 그만큼 시정을 이끄는 리더라든가 또 이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단이 없었던 것 아니냐 싶고요. 특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용섭 후보나 이런 분들은 농성하고 있는 시청 앞 반대 측에 가서는 안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데서는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현재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착공까지 연말에 착공이 될 건데요. 착공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충분하게 문제되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수송 분담률의 문제를 빨리 윤장현 현 시장은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나서 새로운 시장이 되면 제가 시장이 되면 미래교통시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미래교통체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철도 지하철은 도시철도 공단에서 하고 있고 버스는 개별 회사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준공용제로 하고 네. 있고 마을버스는 시에서 못하니까 구청에다 위탁해서 준대 구청은 돈이 없으니까 마을버스를 잘 운행을 안 씁니다. 이걸 통합하는 하나의 기관이 통합기관이 만들어져서 도로교통공사 이런 걸 하나가 만들어져서 통합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도시철도 2호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할 거냐를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강훈태 전 시장 때도 그렇고 윤장현 시장
그 출범할 때마다 이게 논의가 되는데 다시 광주는 아직도 현재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광주시 실무부서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착공하겠다라는 그런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현안이 일자리 문제죠. 다른 후보들도 뭐 일자리 후보다, 일자리 시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강 후보께서는 광주시가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하고요. 또 그동안에 윤장현 시장이 추진해왔던 그 방향대로 계속 이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6기 민선에서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시정을 이끄는 리더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그런 정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광주가 통합돼야 되고 특히 사회 통합이 돼야 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주형 새로운 적정 임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 방향이 옳고 네. 저는 그래서 그걸 이어가겠다라고 한번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이어가는 방식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광산과 함께 되어 있는 빅그린 산단, 한평과 광산에 걸쳐 있는 빅그린 산단, 지금 123만 평 만들고 있는 이 빅그린 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생산 시설이 깔리도록 하는 것,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을 이렇게 냈습니다. 제 임기 내에 이 빅그린 산단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일자리 정책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광주의 일자리 정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기아자동차 일자리를 방금 말씀드린 빅그린 산단으로 투자해서 더 늘려가야 되고 금호타이어가 매우 어렵다가 지금 이제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3년 뒤에 다시 위기가 옵니다. 그런 대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제가 39주째 내일도 갑니다마는 39주째 기업 방문을 해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방문을 해보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너무 그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중소기업 즉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만들려면 기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결국 창업 벤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창업 벤처를 위해서 약 2천억 원의 광주 혁신 펀드를 만들겠다. 그게 가능하냐?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600억만 만들어내면 1,400억은 정부에서 지원을 같이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네. 네.